직권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 탐사에는 직접적인 방법이 두 개 있어요. 시추, 그리고 분출물 조사. 아시죠? 근데 아무리 직접 보더라도 지구 내부 물질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네, 전체를 분석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지진파 분석이 있는데 그 지진파가 속도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쵸? 경계에서 달라지는 걸 가지고 액체에서 통과를 못했네. 그러면 요 안에가 어디 통과 못했다라는 거는 그 안쪽에 있는 외핵이 액체다라는 걸 알아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사하는 방법. 또 운석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멘트, 지각, 외핵, 내핵, 이 네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두께를 좀 얘기를 할 때 대략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지구 반지름이 한 6,000km 정도 된다라는 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지구가 6,000km인데 그 중에 한 절반이 멘틀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좋아요. 거의 절반이 멘틀이고, 그리고 그 중에 나머지 절반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네.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시면은 1,500 정도 외핵 또 1,500 들어가서 내핵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거의 한 3,000까지 그리고 3,000에서 2,900에서 5,100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약 한 1,60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000의 절반 또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6,000 정도 감을 잡고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 나가면 편하다.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 기억하면 좋지.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떠듬떠듬 보셔도 맞춰봐도 좋겠다. 지각은 해양, 대륙이 이렇게 좀 다르죠? 해양이 5, 대륙이 35. 자, 그리고 자, 이 대륙 지각 하면은 평균 두께 35km에 화강암질이 좀 많다. 그리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 많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이걸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은 대륙 지각이 이렇게 깊이 있고 약간 해양 지각은 이렇게 얕게 있는데 해양 지각은 바다가 덮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다가 덮여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 해양 지각은 뭔가 해양 지각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됐을 때 쉽게 굳겠죠, 그쵸? 빨리 굳겠죠. 빨리 굳어버리니까 이 친구가 결정도 작거니와 엔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마그마 원래 성분이 많이 변하지 못해요. 그 마그마 원래 성분에 무거운 철, 마그네슘 원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조금 뭐 이산화탄소나 철이나 마그네슘이 전부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현무암질이고 그래서 조금 더 까만 거지. 근데 반면에 화강암질은 뭐냐면 이 대륙지각 자체가 굉장히 깊이 있고 또 얘가 굳을 때 천천히 굳다 보니까 또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무거운 애들은 좀 아래쪽에 어 농축되면서 그 무거운 애들은 빠지고 가벼운 원소만 점점 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원소 결정들은 따로 석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 빠지고 식으면서 빠지고 가벼운 원소들만 계속 남아서 얘가 화강암질은 좀 현무암질에 비해서 밝고 가벼운 애들이 많이 남은 편이다. 그나마. 네. 화강암이 다 밝은 건 아닌 거 아시죠? 그쵸? 그렇긴 한데 진짜 좀 새까만 애들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얘는 무겁고 현무암질은 무겁고 반면에 항암질이 무겁진 않아도 결정 구조상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구조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직권이 지진파 분석으로 4개 층을 밝혀냈고요. 이거는 간접적으로 알아낸 거고요. 이 순서 아셔야겠죠? 그리고 직권에서 제일 얇은 층은 지각이 되겠고 직권 중 상태가 다른 층, 그러면 외핵이 액체죠. 80%에 해당하는 건 멘틀. 자, 보시면 멘틀보다 밀도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것도 지진파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이 파동이 지나가는데 속도가 빨라. 그러면 거기는 어때? 아무래도 밀도가 작겠지. 느려. 그럼 밀도가 크겠지. 그래서 밀도도 추리를 한 거예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과 멘틀 중에 자, 지각은 해양 지각, 대륙 지각. 제일 두꺼운 거 대륙 지각, 밀도 제일 큰 건 멘틀. 그다음 밀도 큰 건 어디라고? 해양. 그다음이 대륙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해양 지각 쪽에서 대륙 지각 쪽으로 자꾸 파고들면서 여기가 판의 경계가 된다. 막 이랬잖아요. 광물은 자, 보시면 지각 자체, 우리 지구에서 지각, 그 지각을 이루고 있는 거 암석, 암석을 이루는 게 광물. 그럼 광물은 뭘로 이루어진 거냐? 원소예요, 원소. 그러니까 철, 마그네슘 이런 건 광물이 아니라 원소야. 그러면은 광물은 이산화규소 뭐 이런 형태로 화합물의 형태가 돼 있는 거야. 알겠죠? 화합물의 형태가 돼 있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따로따로 있는 거야. 이 암석은 혼합물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광물들이 그냥, 어, 뭐지? 비율이 없이 따로. 얘는 정확한 비율을 갖고 있거든. 섞여야 하는. 얘는 비율이 없이 그냥 같이 혼재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혼합물 단계고, 여기는 화합물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호돈소 원소인 거죠. 아시겠죠? 자, 조항광물이라고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 이야기했었잖아요. 얘네가 1, 2위야. 얘가 1위야. 장석이 더 많아. 그런데 이게 그러면 3위가 정확하게 흙은 뭐냐? 그렇다기보다 얘네들 다 적거든요. 근데 그나마 3, 4위가 비등비등하게 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있다. 그리고 흑운모가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가 화강암 지대잖아요. 흑운모가 좀 많이 있어. 화강암에. 그래서 흑운모가 보시면 화강암이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줄무늬 있을 때 까만 게 다 흑운모가 눌려서 그런 거예요. 얘가 방향성이 뚜렷한 그런 광물이거든? 이렇게 딱 납작하잖아. 방향성이 있잖아. 그냥 둥글면 방향성이 없다고. 근데 얘는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줄무늬가 정확하게 생기는데 얘네들 나머지가 석영장석인 거고 후궁모인 거야. 그러니까 요게 대표적으로 화강암에서 잘 보여지는 거라서 얘를 뚜렷하게 3위라고 적어 놓은 건데 이게 모든 지역에서 다 3위든 3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광물 특성은 색 좋은 색 굵기를 이용해야 되죠? 겉으로 보이는 것도 특성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흑음모의 특징 약간 이렇게 납작해요. 석영은 이렇게 끝이 뾰족한 어떤 수정 같은 형태. 그리고 장석의 특징하면 분홍색 느낌. 오케이. 네. 그리고 얘는 둘 다 투명하고 분홍색이고 여기는 어둡다라는 게 아주 막 어둡다기보다 유색이다. 색이 뚜렷하게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옅은 분홍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단단하고 무른 정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석영하고 방해석이잖아. 이 방해석 자체가 왜 이렇게 무르냐면 일단 그 결정 구조가 그 분자들끼리 붙어 있는 구조가 느슨해가지고 잘 쪼개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성은 자철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철이 있는데 그 철 자체가 약간 전자들이 일렬로 배열하기가 좋은 구조래. 그래서 전자들이 여차하면 일렬로 배열이 되면 그때 자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석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전자 자체도 자석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전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야. NS극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있으면 자석이 안 돼. 근데 한 줄로 이렇게 딱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 그때 자석처럼 어떤, 네, 붙는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자 배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긴다.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졌다. 조항 광물이 주된 광물이다. 색 광물의 특성 아니다 하면 안 되죠. 어, 붓기라고 합니다. 붓기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염산 반응 끌어당기는 거 자성이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 광물 활용하는 거 좀 기억해 두자. 특히 석영은 유리로도 쓰이고 또 뭐 반도체로도 쓰이고 그쵸? 네. 그리고 대리암은 이게 조각상이다. 이렇게 뭔가 좀 조각상 하면 그 작가가 굉장히 힘들게 깎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리함을 조사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탈리아나 그리스 지역이 좀 굉장히 발달이 됐는데 그 이유가 대리함 산지가 많대. 이 대리함은 사실은 뭐냐면 석회암이 변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회암은 퇴적암이니까 보통 이제 속초가 굳어져서 생겨야 되거든? 그러니 얘네들은 사실 바닷속에 있었던 땅이라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었고. 자, 그리고 암석과 광물이 유한하니까 이것도 보존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낭비 줄이고 재활용도 해야 되고, 뭐 건축 폐기물 같은 데서 다시 얻어와서 합니다. 대체 자원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건축물에 쓰이는 것들을 다 돌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합성 물질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광물 같은 걸 캐려고 하다 보면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땅을 막 다 팠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땅을 다 파고 나면 얘네들을 좀 복원시켜줘야지 생태계를 다 했으면 뭐 그냥 땅 덮고 그냥 떠나지 말고 다시 식물을 좀 심어주고 해가지고 다시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활 곳곳에 어떻게 있냐? 제가 아까 석영 이야기를 살짝 했죠? 이 친구가 반도체 쓰이는데 반도체는 실리콘이에요. 이 실리콘이 반도체 물질인데 이게 태양광 패널에서도 그렇고 반도체에서도 왜 쓰이냐? 일종의 빛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 전자가 이렇게 쭉 자기 에너지 잃어버릴 때 라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역으로 이제 또 빛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석영에서도 규소가 있고 실리콘이 있고 장석도 있대. 근데 장석은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른 게 너무 많이 섞였대.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활용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석영을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읽어보세요. 재활용할 수 있죠? 유한하죠?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죠? 영양을 줄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네.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암석들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그리고 화산암, 심성암 따로따로 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현안, 유문, 선생님들이 여기 안상함을 끼워놨었는데, 그래서 더 외우기가 쉬웠는데, 현안, 유문, 반섬화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환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해지고, 이렇게. 현유반화,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화산암은 결정이 너무 작고, 심성은 큰데, 그 이유가 마그마 식는 속도 때문이죠. 결정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식으면 이 어떤 액체 속에서 너무 급격하게 결정이 튀어나오니까 결정끼리 붙을 시간이 없는 거야. 결정끼리 좀 붙어서 좀 큰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크기와 색에 따라서 화성암을 분류했다는 거. 우리 분류 기준들 외워야 되겠죠? 크기와 색에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빨리 식은 거는 화성암이 아니라 화산암이라고 해야 됩니다. 현무암은 산암입니다. 여기 다 따로 알아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밝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반섬화, 현안유문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반화현유문, 반화강 현유문 이렇게 할까? 네, 그게 쉬우려나요? 그냥 반려하라고 해볼까? 반려하, 현무, 현무문. 이거 편하지 않니? 반려와 현무문 어때? 현무문. 전현무. 그치? 전현무의 문. 반려동물. 어떻게? 반려동물. 그, 이름 안 되는데. 어떤 시추상이 있잖아, 시추. 현, 전현무 씨. 반려와 현무문. 알겠죠? 무는 유무남. 네, 화강암. 반은. 반려와 현무문 기억하시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환해지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렇게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데, 약간 시추 닮으셔가지고. 네.
선생님도 뭐 이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사람 외모를 비하하면 나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반려화 현무문 알겠죠? 네, 반려동물 시추를 닮은 현무. 자, 그 다음에 퇴적물 지표면에 있는 암석이 잘게 부서졌다. 부서지고요. 여기 힌트 이거 바람에 의해서도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의해서만 쌓인다 하면 X. 바람도 도와줘.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막에 있는 많은 퇴적암들은 바람. 알겠죠? 물만이 가능? 아닙니다. 자, 그리고 퇴적암이 오랜 시간 다져지고 굳어지는데 굳어질 때 풀칠이라고 했어요. 석회질 같은 게 붙는 거라고 했어요. 물속에서. 석회질이 조개 껍데기잖아. 그치? 다져진 다음 굳어지고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퇴적암 층리와 화석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흔적도 화석이라고 할 수 있었어. 알겠죠? 혼자? 그러니까 그냥 발자국이 있는 것도 되나요? 네, 그것도 퇴적암에서 보여질 수 있죠. 그 위에 또 쌓이니까. 퇴적암 종류, 여감삼, 이암 다 기억하시죠? 응외암 있다고 우리 한 번 더 그때 저번에 현우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화산재. 이게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이 프린트 문제에서 화산재가 쌓인 거. 다시 바람으로 쌓이는 것들 있습니다. 야, 변성암, 열과 압력. 저 변성암에서 할 얘기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자세히 좀 더 알아보니까, 사실 저는 선생님이 물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해요. 이 지구과학이 좀 약했나 봐. 이게 잘 봐. 선생님 생각에는 압력을 받아서 눌려서 커졌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야. 미안해. 압력받은 거는 잘 보세요. 이 줄무늬가 생긴 게 줄무늬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줄무늬가 생긴다는 건 얘네가 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봐봐요. 여러분들 규암 대리암에 그 줄무늬가 없잖아요. 이거 이거 껐는데 왜 올라오지? 줄무늬가 없단 말이에요. 줄무늬가 없어서 압력을 그럼 안 받은 건가가 아니에요. 얘네들도 압력 받은 애들이에요. 압력을 받는데 얘네는 압력을 받아봤자 그 결정이 뭔가 방향성이 없어. 그냥 동글동글해. 그러니까 줄이 생길 수가 없대. 어떡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왠지 염창중은 예전에 너희 선배도 추출이 나와서 막 애매하게 틀리게 했던 것처럼 뭔가 이거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잘 기억하세요. 사암이나 석회암 압력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줄무늬는 없냐면 줄무늬가 생길 만한 물질이 그런 형태가 아니야. 대신 열을 받으면서 얘네가 그 결정이 좀 다르게 변해가지고 커질 수는 있다 이거죠. 다른 광물이 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아예 다른 어떤 형태로 변하면서 얘네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쪽도 지금 보시면 압력 받은 거잖아요. 얘네들. 근데 이게 책에서는 가끔 여기는, 어, 압력을 위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압력을 위주로. 근데 실제로는 화강암 사이사이에 열을 받아가지고 석유석이라는 게 중간중간 생긴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해줘. 얘네 다 열과 압력 다 받은 거야. 열과 압력 다 받은 거고요. 그렇게 생긴 거고, 오히려 줄무늬는 압력, 그리고 결정이 커진 거는 열 때문에라고 그냥 기억해주세요. 줄무늬는 압력, 결정이 커진 거는 열 때문이다. 자, 화성암 찾기, 현무문, 그치? 반려화, 반려동물 시추를 닮은 현무, 전형, 치겠다. 태정암에 해당하는 거, 이암, 여감, 알겠죠? 음. 자, 암석 순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암석이 환경 변화에 따라 오랜 시간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었잖아요. 이걸 암석의 순환이라 하고, 이게 통합과학에서는 탄소의 순환이라고도 배우고, 물의 순환도 배워. 그러니까 물의 순환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탄소도, 탄소, 그리고 암석도 저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개념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환이라는 개념이 중요해. 통과해서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이 용어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유지되는 거 아니죠? 그대로 유지된다? 안 돼요. 빼박 아니고요. 다른 암석으로 변해요. 자, 변할 때 이렇게 빈칸 나오잖아. 요 그림이 요새 많이 쓰이더라고. 다른 학교에서. 요거 나오잖아? 여기 먼저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써놔. 써놓고 시작하라고 귀찮아도. 알겠죠? 퇴적물이 굳어졌잖아. 퇴적암이잖아. 변했잖아. 변성암이잖아. 녹았다가 다시 마그마가 굳었으니까 화성암이잖아. 이렇게 야무지게 써놓고 좀 해. 문제 풀 때 대충 하지 말고. 그리고 자, 생성 장소에 따라서 생기는 게 뭐였어요? 생성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화성암들이었죠? 화성암에는 반려화, 현안, 유문, 현무문 있었죠? 그쵸? 이거 다 뭐야? 생성 장소로 구분이 된 거고, 생성 과정은 화성암이랑 퇴적암이랑 변성암 자체야. 이거 세 개로 나눠진 거지. 그치? 이 세상 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 생성 과정으로 나눴다고. 퇴적물 크기와 종류로 나눈 것은 퇴적암이죠. 그다음에 변성 정도로 나누는 게 변성암이에요. 그러니까 변성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만들어질 때 층리. 네, 자 이제 풍화로 넘어갈게요. 풍화는 잘게 부서지고 성질이 변할 수도 있어야 돼. 부서진 것만 풍화다? 아니다. 성질이 변하는 것도 풍화다. 그러니까 석회동굴 같은 것들이 녹아서 변해서 그렇게 형성된 것도 풍화예요. 풍화의 원인, 물, 공기, 생물이 있고, 풍화를 일으킬 때 뭔가 좀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해야 되니까 고산지대 또는 강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또는 온도가 좀 높아야 잘 돼. 왜냐? 그런 것들이 화학 변화를 잘 일으키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필요하다. 토양, 그럼 이건 흙이에요, 흙. 토양은 생물이 자랄 수 있어야 돼. 생물이 자라려면 어때야 될까요? 해서 나온 게 이제 표토, 심토 있는데, 잘 봐. 너희들 학교 선생님께서 모질물까지 굳이 이름을 언급을 하셨는데, 하나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모질물 하면 거칠다는 얘기야. 이렇게 뭔가 모서리가 있잖아. 아직 거친 퇴적물이야. 근데 좀 더 부드러운 게 표토, 더 부드러워진 게 심토. 그러나 생물이 자라기 좋은 건 표토. 왜? 너무 부드러워도 물이 안 빠져가지고 뿌리가 썩는다. 그랬죠. 그래서 심토가 제일 곱긴 하지만 제일 생물이 자라기 좋은 거는 표토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선생님이 이게 여러분 괜찮을까 걱정스러운데 세 가지 영향이 있고 풍화라 하고 암석의 틈을 파고들어도 암석을 부술 순 없다. 아니다, 있다. 네, 그쵸? 있다. 물이 얼고 다시 부피가 커졌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밀었다 당겼다.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밀어서 으짜짜 한 번 밀어서 빡 하고 이렇게 부시는 게 아니라 밀었다 놨다가 밀었다 놨다를 반복하니까 얘가 약해지면서 부셔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표토, 심도, 모순물 계속 얘기하시네. 이거 나오겠네. 그 기억해라. 자, 자, 이제 마지막 대륙 이동설입니다. 과거에는 하나였는데,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갈라지고, 이동하고, 현재와 같은 대륙을 이루게 되었다. 베개너. 베개너 꼭 기억해 주세요. 베개너. 이 대륙이 하나로 모인 건 판게아였죠, 판게아. 이거는 대륙의 이름이고요. 자, 그리고 이 증거가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화석이 막 분포가 된 걸 알아내. 이게 지금 대표 화석들인데 얘는 메소사우루스라고 해서 민물 파충류, 민물에서 살아. 얘는 식물이야. 근데 아니 어떻게 이 바다를 건넜지? 라는 거죠. 그쵸? 민물 파충류가 어떻게 바다를 건넜지? 거기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베게너가 굳이 기상학자가 지질학자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개무시를 당하죠. 그쵸? 근데 어쨌든 피력한 게 해안선, 산맥, 빙하, 흔적.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구조들을 조금 자세히 한번 봅시다. 그랬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뭐예요? 여기가 남아메리카, 그쵸? 남아메리카 하고 아프리카 서쪽, 아프리카 서쪽. 이거는 해안선.
그쵸? 그리고 산맥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북아메리카, 여기 산맥, 그리고 유럽 이쪽 요렇게는 산맥. 일치한다. 그걸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빙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남극 대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인도판일 거야.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판이고 이게 아프리카하고 이게 남아메리카인 거죠. 인도판까지도. 그러니까 원래 인도판이 지금은 아시아 대륙에 딱 붙어 있거든. 옛날엔 그것마저도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인도판이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유라시아에 딱 붙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유라시아에 있는 아니,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히말라야. 그게 그렇게 생긴 거야. 히말라야가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도판. 자, 과거, 대륙이동설, 매개너, 유라시아 아니죠? 판게야죠, 판게야.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런 것들 갑자기 시험지에서 보면 헷갈릴 수 있다고. 이거 맞나? 이거 맞다고. 북아메리카인가? 남아메리카인가? 남아메리카는 뭐였다? 해안선이다. 그쵸? 여기 봐. 남아메리카와 이거 아프리카. 너희도 요거 딱딱, 선생님이 도리토스 그려줬던 거 너희도 그리면서 자꾸 기억을 더듬어야 돼. 네. 그리고 이동의 흔적은 북극 대륙 아니죠. 남극 대륙 중심으로. 그쵸? 네. 대륙 이동의 증거가 아니다. 화석의 분포 지역. 이거 됐잖아요. 그쵸? 화석의 분포 지역이 대륙 이동의 증거가 됐으니까 X죠. 자, 이제 판구조론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아까는 대륙 이동설이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대륙 이동설이고 증거 조금 얘기한 거고, 여러분 판구조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이것 때문에 화산대를 알게 된 거라고. 대륙 이동으로 화산대? 노노노노. 판구조론이 들어가야 되고, 이 판구조론 전에 해저 확장설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판구조론이 정확하게 분명해졌고, 이 판이 이동이 바로 화산대를 생기게 하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죠? 대륙 이동이 화산대? No. 판의 이동이 화산대. 오케이? 판의 이동은 대륙 이동으로 바로 알았다? No. 해저 확장설이라는 게 있다. 자, 그리고 판은 지각과 멘틀 윗부분까지 단단한 층입니다. 단단한 층. 네. 단단하고요. 100km 정도고, 그 다음에 지구 겉부분이 이제 여러 개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주장하고 있죠. 이 판 때문에 대륙이 같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해양 지각도 이동하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이동할까요? 그러니까 해양 지각은 이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대륙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여기서 너무 막 토를 달지 마시고 대륙이 이동한다라고 그냥 알아두세요. 어떤 친구는 이거 지각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근데 지각 중에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대륙이니까 해양은 움직이진 않잖아요. 어쨌든 자, 화산 때 화산 활동 자주 일어나고 지진 때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자, 여기 잘 보세요. 태평양 가장자리하고 대서양 중앙 지역하고 알프스, 히말라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여기가 태평양 가장자리예요. 근데 이 태평양은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면 이 태평양 판이 보세요. 그 해양 지각판이 이렇게 대륙판으로. 그러니까 해양판은 뭐냐면 해양 지각과 판이야.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판을 그 멘틀 상부를 더한 거야. 그게 해양판이야. 해양판이 대륙판을 파고들 때의 어, 지질 활동으로 인한 화산대야. 반면에 대서양은 가운데라고 돼 있잖아요. 중앙지역. 대서양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죠? 대서양이 요 아프리카 남쪽, 여기 서쪽과 여기 남아메리카 요쪽이 합해지는 바다잖아요. 그쵸? 거기인데 그쪽이 현재 계속 멀어진댔죠? 왜냐? 대서양 중앙에서 거기가 해령이야. 해령에서 자꾸 땅이 생겨. 그러니까 자꾸 멀어진다고. 근데 땅이 생기면서도 판이 갈라지면서 계속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
아까 알프스, 히말라야 얘기했죠. 인도가 유라시아랑 꽝 충돌하면서 나온 거라고. 알프스는 이 아프리카판이 이제 좀 더 북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판하고 붙인 거야. 유라시아 판하고. 이건데 이거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붙진 않았어요. 아프리카 판. 대륙은 좀 떨어져 있어, 여러분. 아시죠? 대륙과 유라시아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보세요. 대륙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땅. 이 겉으로 보이는 땅은 떨어져 있다고. 근데 속에 있는 판 있죠? 그 판은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알프스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런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판 움직임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자, 여기 잘 봐. 판의 경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거지. 판의 경계에서만 아니죠. 중앙에서도 일어난다니까? 알겠죠? 자, 판은 안 보여. 그냥 뭐 그렇다 치고 멘틀과 지가 고정돼 있지 않죠? 여러 개 판이죠? 35km 아니고 100km였습니다. 화산 활동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네, 화산대예요, 대. 화산대. 네, 이거 띠 모양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띠 모양. 자, 가장자리가 있다. 판의 경계보다 중심? 아니요. 중심보다 경계에서 좀 자주 일어난다. 네, 문제 한번 쭉 풀고 마무리할게요. 네, 4번. 기억, 지구의, 니은, 직권, 기권, 수권에 있고, 를,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각과 지구 내부이다. 네, 그쵸? 여긴 어려울 게 없고. 가장 효과적인 거 지진파고, 또 시추라고 한다. 지진파는 속도가 동일하지 않죠. 그쵸? 전체 구조 알 수 있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지구 전체의 80%여야 되죠? 광물이 흘렀다? 이거는 수건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B가 돼야 되죠? 여기 광물 구별할 때 광물 특성? 여기 보시면 이거 질량 안 되죠? 부피 안 되죠? 네, 굵기, 자성, 염산, 좋은색, 그리고 겉보기색도 됩니다. 결정 크기가 A가 B보다 작다. 겉에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암석 중에 밝은 색이 화강암이다. 이게 밝은 건 맞지만 A 중에서 물어보잖아. 그런 거 넘어가지 말라고. 문장이 좀 길 때 앞뒤가 충분히 다른 얘기, 완벽하게 다른 얘기 하고 있다니까? 앞에만 보고 오케이 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요. 좋은 색은 광물가루 색으로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같다? 뭔 소리냐고. 광물가루 색은 맞다고. 하지만 뒤에가 틀리다는 거야. 잘 보세요. 잘 풀었네, 현우. 자, 그 다음에 긁혔다. 봐봐. A는 긁히지 않았다잖아. 여기서 주어가 누구야? A잖아. 주어가 긁히지 않았다. 주어가 강하다란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석영보다 강해. 그치? 그다음에 화산재의 응애암인 거 아시죠? 네, 석회암은 석회 물질이 쌓인 거예요. 석회 물질 그러면은 산호초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암석에 나타나는 게 염리, 화석 없죠. 층리, 화석은 퇴적암. 그쵸? 네, 층리 볼 수 있는 암석은 이렇게 퇴적암.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얼마나 좋게. 그치? 이함은 염려 없어요. 칭리만 있고요. 요거 분류할 때 예아니요 좀 잘 보라고. 풍화작용을 받지 않은 원래 염소 맨 아래. 이게 뭐였어요? 기반함 모질게 생겼죠. 모질게 생겼다. 좀 모서리가 많고 모질물. 여기가 깊이 있잖아. 표도 겉에 있잖아. 그쵸? 그다음에 대륙이동설에서는 얘가 먼저고 그다음에 가가 와야지. 나가 좀 더 퍼져 있잖아. 그쵸? 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긴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자주 발생하는 것도 맞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진도로 나타낼 수 있다. 어? 화산 아, 진짜 피해 정도. 와 이거 재밌는 문제. 피해 정도 이게 뭐냐면 지진의 피해 정도거든. 이런 거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진도 규모 얘기하잖아. 이거 재밌는 문제 맞네. 야, 이거 푸는데 잘 봐라.
진도 규모 따질 때 이 규모가 순수한 에너지고, 순수 에너지고, 진도가 피해 정도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딱 지진이 여기서 일어났어. 그럼 이 지역이나 이 지역이나 규모는 똑같아. 얘가 만약에 10이라는 어떤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10입니다, 규모는. 그러나 진도는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클 수 있지. 가까우니까. 그치? 그런 게 진도라고. 근데 그거는 화산 활동이 아니라고.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 이거 잘 체크했네요. 음, 훌륭합니다. 이런 거 잘 넘어가지 마시고. 지진 발생한 곳에서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아니죠? 아시죠? 아시죠? 그쵸? 화산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이 있었거든? 근데 지진이 있다고 화산이 있진 않아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대륙은 D는 유동성이 있는 액체 상태다. 이 D가 아마 여기 멘틀 얘기를 하나 보다. 멘틀 유동성은 있지만 고체 상태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